네, 헤라님,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가 됐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시민들이 놀라서 사실이냐 이렇게 반응을 했다고 하는데 시민들의 반응을 살펴보니까 이거 석방이 돼서 나오면 강성 지지자들이 더 난리를 쳐서 사회가 혼란해지는 것 아니냐. 또 일각에서는 당연히 석방되었어야 된다. 이렇게 환영하는 입장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저희 모두 놀랄 만한 소식이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헤라님 어떻게 보시나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본인들 딴에는 정치적인 결정을 했는데 그 정치적인 결정이 국민 마음을 가라앉히는 쪽으로 못 가고 오히려 이렇게 다 놀래서 뛰어나오고 그리고 극렬 지지층은 기대감이 높아지잖아. 아, 구속 취소됐으니까 이제 탄핵 기각되나 보다 이렇게. 그렇게 기대감이 높아졌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어떤 판단이 나와도 나라는 혼란해. 네. 자기들이 가라앉고 있는 국민 마음에 기름을 끼얹었어. 굉장히 그 판결을 내린 판사가 누군지 모르지만 가해자 마음이 센 분이야. 머리로 나 이렇게 해야지. 그런데 이 가해자 마음, 열등이 마음이 세면 결과가 자기 뜻과 다르게 나와. 의도와 결과가 다르게 나와. 잠재의식이 많이 왜곡돼 있는 열등이 가해자 마음.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와 똑같은 거지. 법원 측 입장에서는 이게 절차상의 하자를 윤 대통령 측에서 문제 삼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위험 요소를 해결하고 간다. 이런 입장에서 이런 판결을 내렸다고 하는데 그래서 해결이 됐냐고 위험 요소가. 더 해결이 안 된 거야. 위험 요소라는 게 그거잖아. 국민 마음이 니들 불공정하지. 니네 잘못 판단해서 우리 안 받아들여. 이게 위험 요소잖아. 근데 지금 이렇게 판결 내리니까 어떻게 됐어. 구속 취소해야 된다고 하는 극렬 지지층이 기대감이 높아졌잖아. 막 이제 몰려. 윤 대통령 집 앞에 막 모였더라고 어제. 그러니까 만약에 윤 대통령이 나오면 또 선동할 것이고 그리고 구속을 갖다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즉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이제 놀래서 어제 뛰어나오고, 그러니까 국민 마음이 이제 가라앉아서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막 싸우다가 사람이 이렇잖아. 어떤 아픈 일이 있어. 그럼 처음에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 아 싫어 싫어 이러다가 안 돼. 안 돼 하고 계속 엄마가 학교 가야 돼 이러면 가기 싫다가 나중에 이제 포기해서 알았어 이렇게 되거든. 땡깡 부리다가 지금 그 상태야. 좀 내려간 상태거든. 근데 거기다가 다시 기름을 끼얹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머리형들의 문제점이라니까. 마음을 모르니까 내가 이 수를 더 쓸 때 사실은 뭐 법조문 하나 갖고 이렇게 판단하는 건 그래서 법꾸라지 소리가 나오는 거야. 법으로 해석해서 내가 맞다고 하면서 사실은 쟤를 혼내고 싶으면 법조문 어느 쪽을 가져가서 아 이러이러해서 쟤는 틀렸어 이러면서 벌을 주고 쟤를 석방시키고 싶으면 이렇게 법조문 어느 한 곳을 가져와서 해석을 해서 쟤는 석방하면 안 돼. 석방해야 돼. 뭐 이게 다 판단이 사람 마음인 거야. 법 위에 그래서 마음이야. 법꾸라지라는 말이 왜 나와? 법으로 다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간다는 거지 오히려 역이용해서. 그런데 지금 그 판결 내린 분이 이재명 대표나 윤석열 대통령과 똑같은 열등 예고가 세서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그런 악수를 둔 거지. 특히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 고집이 얼마나 센지 날마다 반대잖아. 반대. 이제까지 국정 운영을 항상 고집으로 해왔어. 그래서 결과도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여기까지 온 결과를 맞이했거든. 그러니까 윤 대통령과 대척점에 있는 그 판사 같은 마음으로 공명했겠지. 그 열등의 집착이. 그러니까 본인은 집착으로 판단을 했지만 공정하다 소리 들으려고. 공정하다 소리 듣는 게 아니라 국민을 한쪽은 흥분시키고 한쪽은 놀래켜서 겁먹게 해서 뛰어나오게 하고 이런 결과야. 어쨌든 민심이 굉장히 요동을 친 것 같은데 이 구속 취소 결정이 탄핵 심판 결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탄핵 심판 결과에 악영향을 미치지. 왜냐면 우리 국민이 지금 마음이 가라앉아서 뭔가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뒤집혀서 막 올라왔으니까 이제 잔뜩 기대하면서 구속 취소해줬으니까 탄핵 기각하겠지. 뭐 이런 국민들 만약에 탄핵 인용되면 난리칠 것이고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구속 취소하니까 뛰어나온 놀란 국민들은 뭐야 이러다가 탄핵이 기각되는 거 아니야? 하고 놀랬잖아. 이분들 마음 올라왔어. 근데 만약에 거기다가 탄핵 기각 결정 내버려 그러면 이분들이 또 이번에 들고 일어나.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럴 거라고 예상하는 대로 해줘야 돼. 이렇게 큰 사안에 대해서는. 예상하는 대로 가면 반항도 별로 없어. 조금 뭐라고 하다가 그냥 가라앉고. 그리고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가라앉히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판결을 내린 판사님께서 쥐기현 판사님이라는 분이시더라고요. 굉장히 그 열등이의 그 집착이 세고 인정받으려는 집착이 세고 굉장히 그 가해자 마음이 센 분이야. 반항심도 세고. 윤 대통령 측에서는 환영의 입장을 당연히 폈고 대통령실에서도 복귀를 기대하는 그런 이제 입장을 냈는데 윤 대통령의 지금 속마음은 어떨까요? 이대로 가면 내가 탄핵 심판 기각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잔뜩 기대하겠지. 그러니까 그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특징이 뭐냐 하면 불가능이 없다야. 내 뜻대로 하는데 끝까지 가는 거야. 의대 정원하는 거 봐. 나는 뭔 방책이 있는 줄 알았어. 아무 방책 없어. 국민이 막 죽어도 내가 하면 끝까지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엉터리였으면 윤 대통령 저렇게 구속되자마자 최상목 권한대행도 그러고 다 같이 없던 거로 하자. 막 이렇게 나가는 게 하나도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거나 이러지 않았단 얘기야. 여권 사람들의 국무위원들의 마음도 안 모았단 얘기야. 그냥 밀어붙이는 식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조금만 여지가 있으면 조금만 희망의 빗줄기만 하나 보이면 포기가 없는 분. 그래서 물론 거기까지 갔겠지. 근데 그게 무서운 가해자 마음이야. 거기까지 올라간 그 마음. 그래서 그 가해자 마음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분의 에너지장에 잠겨서 국민들이 윤 대통령 되고 나서 어떻게 됐어? 지금이 제일 극에 달했지. 미움이. 문재인 대통령도 미움이 센 분이라 나라가 갈렸다고 하는데 진짜 이분은 개미움이야. 그래서 나라가 반으로 갈려서 지금 싸우잖아. 지지층들이. 그치?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의 희망의 빗줄기를 보고 또 이제 시작하는 거지. 이제 탄핵이 기각될 수 있네. 이렇게 집착하면서 김건희 여사도 막 같이. 그리고 그 특징이 그런데 그분들이 그래서 무속에 빠지는 거야. 무속은 불가능하다고 하지 않거든. 어떤 예측을 할 때 이건 불가능하고 이건 안 될 거야. 이게 없거든. 무조건 이게 뭐 부적 쓰고 마음의 힘이니까 염려건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 굿하고 막 이러지 그치? 그게 빠진 게 이런 마음 때문이야. 포기를 몰라. 구속해서라도 하겠다는 마음이야. 만약에 그런 마음이시라면 이제 구속이 취소돼서 석방이 되면 지지자들을 향해서 강성적인 그런 메시지를 또 내서 사회 혼란이 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어제 시민들이 놀란 거지. 본인은 절제를 하겠지. 본인은 중도층도 의식할 거야. 어떻게 강성 지지층만 의식해. 그러니까 법정 판결문 마지막에 자기 그 소회를 얘기해. 그걸 뭐라고 해? 법정에서 마지막 최후 진술 네. 할 때 봐봐. 앞부분은 극렬 지지층한테 얘기하고 뒷부분은 중도층한테 얘기하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아. 궤변을 늘어놔. 자기 방탄하려고. 뭐 이재명 대표랑 도찐 개찐이야. 그런 짓을 하니까. 그러니까 나가서 눈치 보면서 뒤에서 살살 선동하겠지. 또 담화문 발표해서 뭐 누구 변호사 주고. 나타나서 손 한번 흔들어 주시면 또 그 개돼지 국민들은 좋다고 왕 모시는 것처럼 꼬리 흔들겠지. 나는 진짜 우리 국민들 그 밑바닥의 의식이 개수치야? 왕인 줄 알아? 아니 왕도 탄핵해서 옛날에 끌어내렸는데 진짜 그 비상계엄 일으키고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는 대통령을 약간 모자라서 비상계엄도 저렇게 수치스럽고 초등학생들이 조롱하잖아. 초등학생들이 계엄 놀이를 한다고 했잖아. 얼마나 그 수치스러운 거야. 모자라도 한참 모자란 사람이야. 그런 사람을 지지하면서 우리의 윤 대통령이 모자란 거지. 병신 인증하나 정말. 아유 그렇게 하니까 외국에서도 보면 한심할 거야. 우크라이나 같은 데서는 정권 바꿔 막 이렇게 하지만 우리나라한테는 얘기도 안 하잖아. 왜? 하도 어리석고 수치스러워서 윤 대통령 구명 안 해주는 거야. 덜 떨어졌다고 보거든 미국도. 트럼프가 병신이 아니야. 우크라이나의 그 젤렌스키는 똑똑하다고 봐. 자기 말 안 들으니까 버릇 고치려고 하잖아. 윤통은 쓸모가 없다고 생각해 미국에서. 복권 안 시켜. 그래서 미국도 어리석어서 버렸어. 우리나라 정치인들 국짐당 의원들 등신처럼 지일지 가서 거기서 밖에 있다가 취임식도 못 보고 그냥 돌아온 그 국회의원들 만나서 뭐 윤 대통령 얘기해서 구명하고 등신이 육갑 떠는 거야. 미국이 얼마나 똑똑한데 CIA 정보력이 어떤데 응?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 죽이려고 했잖아. 박정희가. 죽이려고 했는데 CIA가 죽이지 말라고. 똑똑하고 그 나라의 인물은 살려. 그게 있어 미국은. 인정해 주는 게.
윤 대통령?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바이든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옹호를 안 해줬잖아. 근데 그걸 갖다 편을 드네. 우리 국민이 덜 떨어져서 성조기 들고. 성조기 미국은 아니라는데. 그러니까 그게 어리석음이야. 자기들이 어리석음을 언제 깨우치겠어. 하긴 뭐 성조기 든 사람들 보니까 눈이 다 풀려서 정광훈 목사가 돈 준 알바비 받은 사람이 태반이더만. 에이고. 좀 수치를 알아야지 진짜 국격을 떨어뜨리는 게. 정치인뿐이 아니라 그 지지자들도 길바닥에서 유튜버들이 돈 처먹으려고 그러는 게 안 보여? 뭐 1억 얼마씩 처먹었다며. 그거 방송에서. 응? 그거 안 보이냐고. 정광훈 목사랑 무슨 목사 둘이 헌금 받고 돈 받고 알뜰폰 파시고 그런데 놀아나면서 정치적으로 왜 그렇게 하나. 인물이면 가만두지 않아. 전 세계에서. 인물은 구하려고 하겠지. 그치? 근데 인물이 아니니까 미국에서도 손절하고 바이든도 그냥 우리나라한테 맡기고 내비두는 거야. 그거 구해서 어디다 쓰는데. 모질이라 비상계엄도 제대로 하나 못한 대통령인데. 맞잖아. 군을 동원했는데 탱크도 오고 장갑차도 왔는데 총탄도 엄청 갖고 왔는데 시민한테 두드려 맞았어. 그런 개수치를 떨고 장난이야? 병신이라 이 말이야. 이번 정권이.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 비상계엄 놀이를 하지. 그렇잖아. 5.18 놀이하는 사람 봤어? 그렇잖아. 옛날에 전두환 정권이 일으켰던 그런 박정희 정권의 혁명 이런 거 놀이하는 사람 없잖아. 그게 벌써 수치 주는 건 어리석다는 얘기야. 수치당하고 있는데 거기 좋다고.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수치 떠는 사람을 그래 내보내갖고 어떻게 하겠다고. 내보냈으니까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지. 구속 취소 결정을 또 이제 검사들이 검찰에서 항고를 하고 다시 뭐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받아들여야 되지만 나라를 안정시키는 쪽으로 가야 돼. 큰 판결은. 그 법 하나 법조문 갖고 옳다 그르다 싸우는 게 아니야. 법조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옳다 그르다가 나와. 그렇게 하면 안 돼. 나라 전체가 막 출렁출렁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나라가 어떻게 해야 안정이 되고 국민 마음이 가라앉는가. 윤 대통령 개인만 보면 안 되지. 어떤 정치인이 그랬대? 윤 대통령도 국민과 똑같이 공정하게 판단받아야 된다고. 공정할 수 없는 거야. 국민과 똑같이 살지 않았거든. 대통령 돼서 어땠어? 외국에 국빈 방문하시고 경호 받고 다르게 차별받았잖아. 그치? 그거와 똑같아. 나라의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파도 희생돼야 되는 거야. 똑같이 취급받는다고 은전을 베풀고 그냥 내보내주면 에너지가 세잖아. 이 사람은. 발언이 세잖아. 일반 서민은 말해도 아무 여파가 없어. 좀 봐줘도 돼.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에너지를 갖다 날마다 나라를 혼란하게 하는데 쓰고 있잖아. 지금. 지지자들 선동해서 서부 지법 난동 사건 일으키고. 맞잖아. 네. 그러니까 차별 당해야 되는 거 맞는 거야. 역차별이지. 어쩔 수 없어. 권리를 가졌을 때 많이 누리는 대신에 잘못하면 역차별이야. 옛날에 왕들이 호의호식하다가 끌려 내려오면 어떻게 됐어? 참수 당하고 그치? 아프게 죽고 막 혈족이 다 도륙되고. 그거야. 무슨 공평이야. 공평이 아닌 거야. 나라를 위해서 개인은 희생이야. 대통령 뿐이 아니라 누구도. 그리고 희생이라고 할 수도 없어. 애초에 누가 일으켰어? 비상계엄을. 왜 일으켰어? 응? 미국 바이든이 아마 그럴 거 혼자서 저런 모질이를 내가 같이 한미일 협정을 했다니. 이럴 거야. 지금. 그리고 다 그 셋이 어떻게 됐어? 다 뒤안길로 물러나서. 네. 너무 열등의 수치가 심한 거야. 그때는 셋이 똘똘 뭉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셨는데 지금은 그래서 약자는 무조건 그렇게 집착하고 연대하는 거야. 푸틴과 시진핑 어때? 그렇게 연대하지 않잖아? 서로 견제하고 있잖아? 진짜 강자 마음이 센 사람은 그래서 정권을 저렇게 오래 유지하는 거야. 그렇게 연대하지 않아? 약자들이 그렇게 모여 떼서리를 맨날 집회하는 사람들? 자기들이 센 거 같아? 약자 떼서리 집단이야. 그거 안 모이잖아. 김정은이도 하다못해 그 독재국가 제일 약소국이라고 하는 김정은이도 어때? 아이 중국하고 러시아에 딱 거리 두고 가까웠다 멀어졌다 이걸 쓰잖아. 병신같이 그걸 못하네. 독재국가 사람들도 하는 걸. 김정은이도 하는 걸. 어떻게 보면 김정은이보다 더 모질이야.
훨씬 모질이야. 그러면서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아. 지도자가 어리석으면 나라가 폭망이다. 정신을 차려야지 뭘 편들고 지랄들이야. 네, 중도층은 나라가 편안하고 편안- 안정되기를. 그렇지. 바랍니다. 중도층은 그걸 원하는데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어. 그러니까 그 판사도 똑같은 사람이야. 똑같이 열등이 마음이 세서 약자의 집착으로 공정하다 소리 들으려고 뭔가 이렇게 판결을 내렸는데 오히려 이제 국민 마음을 출렁거리게 해서 다음에 헌재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오든 재판부의 판단을 안 받아들이려고 하고 마음을 이렇게 일으켰으니까 가라앉는 마음에다 그걸 네. 왜 폭탄을 던지는지 모르겠어. 이제 거의 어떻게 보면 탄핵이 될 것이다 이런 쪽으로 국민 여론이나 민심이 가고 있었는데 거기에 반대의 돌을 던진 참. 참 자기 눈깔 자르기가 찌르는 그러니까 가해자 마음이 우리나라에 창궐한 거야. 어제도 그 우리나라 국토에 우리나라가 만든 무기를 갖다 투하해서 국민을 그렇게 다 그 가해자 마음인데 오늘 또 그 가해자 마음이야. 국민 마음을 시끄럽게 하고 중도층들이 진짜 이 국민 나라가 안정돼야 경제가 피는데 굶어 죽어. 이제 국민들 계속 길바닥에서 그렇게 해봐. 굶어 죽지. 근데 그런 국민들을 안정시켜야 되는 지도층도 올바른 판단을 못하네. 마음을 모르면 이래서 뭐 판사든 검사든 대통령이든 등신이 되는 거예요.